네, 안녕하세요. 잡매거진의 김태진입니다. 많은 취업 준비생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요. 나 정도 스펙인데 왜 나를 탈락시켰을까라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본인의 스펙과 관련된 스펙과 또 기업에서 어떤 것들을 원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자질도 중요하지만요. 기업의 입장에서 기업의 규모와 분야 또 직무에 대해서 그것에 필요한 기업만의 스펙을, 기업이 원하는 스펙을 갖추는 게 무척이나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주 기본적인 말이지만 기업이 원하는 인재가 되라 늘 염두에 두시고 취업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잡매거진 직무직위 백전백승으로 힘차게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멘토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CDC 취업 컨설팅의 박서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CDC 취업 컨설팅의 박서윤 대표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새로운 직무를 가지고 여러분들 소개해드릴지 짧은 시간이지만 임팩트 있게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집중해서 보시도록 하세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CDC 취업 컨설팅의 정주헌 책임 컨설턴트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상반기 때 나와 지금의 내가 얼마나 변화됐는지 한번 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하루하루 조금씩 변화되는 발전하는 여러분, 함께하는 CDC 정주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직무직위 백전백승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어떤 직무 준비하셨는지요? 네, 바로 MD입니다. MD. 네, MD는 참 마케팅인 것 같으면서도 마케팅이 아닌 게 바로 MD인데요. 이 MD라는 직무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화려한 부분도 있지만 참 MD가 이제 모두 다 한다는 그런 좀 약자로서 또 MD라는 직무가 있는데 예. 요즘에 최근에 얼마 안 된 그 드라마가 있는데 너를 사랑하는 시간이라고 아세요? 하지원 씨 나오는. 네, 맞습니다. 거기서 이제 패션에 대한 이제 직무, 그러니까 구두, 슈즈, 거기서 마케팅이라고 이제 부서 배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서 하는 실제적인 업무가 거의 MD랑 흡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공감을 가지고 그런 드라마도 즐겨 보시면서 체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MD 하면 이제 많이들 홈쇼핑 MD 떠올리실 겁니다. 홈쇼핑 업체에서 주로 근무를 하는 건지 구체적으로 어떤 일들을 하고 있나요? 자, MD가 홈쇼핑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패션도 있고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식품에도 있고 이런 다양한 MD들을 다 설명드리기는 힘들겠지만 제가 예를 들어서 공통적으로 직무가 하는 일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즉 상품의 기획부터 소싱을 해갖고 영업 현장까지 그 이어진 일련의 모든 과정을 다 하는 것이 바로 MD인데요. 그냥 MD가 좋은 물건을 이제 선택을 해가지고 잘 팔리게 하는 그런 역할이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그 예전에 11번가에서 화장품 BM팀에서 근무를 했었었는데 제가 좀 그때는 굉장히 운이 좋았는지 이민정 씨가 모델이었었어요. 그래서 같이 일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 보면은 저는 BM팀에 있었지만은 상품 MD와 영업 MD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상품 MD는 즉 그 제품을 만드는 데까지 입고까지만 하는 것이 상품 MD고 그리고 출고부터 하는 것이 바로 영업 MD예요. 쉽게 말해서 화장품을 만들어서 물류 창고에 넣어두면 되는 것이고 영업 MD는 그 각 유통 채널에 맞게 나눠주고 판매까지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품 측면에서 매출 분석을 통한 기획을 하는 것은 상품 MD, 매장 측면에서 매출 분석을 하는 기획을 하는 것이 바로 영업 MD입니다. 그래서 상품 MD는 그런 소비자의 니즈와 패턴을 파악한 후에 그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한 OR, 즉 장소, 상품, 가격, 시기, 물량 이 OR 조건을 확실하게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 중요하고요. 영업 MD는 아까 제가 매장을 이제 집중적으로 하는 그런 기획을 말씀드렸었는데 거기서 매장별, 상권별 분석을 통해서 이런 노테이션 부분과 그리고 판매율 관리, 가격 인하 시점, 그리고 재고 소진 계획 수립 등 그런 영업 기획을 하는 것이 바로 영업 MD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영업 MD와 상품 MD로 나뉘어서 이제 하는 일들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많은 직무 중에서 MD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시장 조사를 통한 소비자 요구를 파악한 후 그에 맞는 상품을 기획하는 부분에서 소비자의 요구와 트렌드를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센스가 이렇게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각광받을 수 있는 제품을 기획하는 것 외에도 개발, 디자인, 유통 등의 업무까지 관장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패션 MD, 홈쇼핑, 식품 MD 등의 각 업종에 따라 맡은 업무도 상당히 다양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MD는 두 가지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상품에 강한 MD,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숫자에 강한 MD가 이렇게 있습니다. 상품에 강한 MD는요, 시장 조사를 통한
소비자의 소비 성향 및 트렌드를 이해하는 능력이 강한 거고요. 두 번째 숫자에 강한 MD는 실적 분석을 통해서 사업 계획서 작성, 물량 진행 현황 파악, 생산 진행 현황 파악, 리오더 분석 및 부진, 상품 판매 계획 등 분석적인 능력이 중요합니다. 나중에 이러한 부분들이 경력이 쌓여가지고 팀장 또는 부서장이 될 경우에는 두 가지 다 모두 갖춰야 될 부분인 거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기업 내에서 이 MD라는 직무가 어느 정도의 역할을 수행을 하고 있나요? 네, 일반적으로 MD의 능력에 따라서 매출이 15%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이야기합니다. 많네요. 어마한 차이가 나는데요.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가지고 중요한 것이 인, 물, 금 이렇게 3대 요소가 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전략을 짜고 이에 맞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적 요소, 인사 부분이죠. 그 다음에 재화, 예산 부분에서 또 운영을 하고요. 마지막 제품의 생산이라는 이런 부분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물 이렇게 해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네. MD는 이 물인 제품, 상품을 관련된 기획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업 마케팅 부서와의 협업, 생산 부서와의 조율을 통해 가지고 고객의 니즈에 맞는 상품을 적절한 시기에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상태로 고객에게 판매를 하는 부분인데요. 기업 생산 상품 전략의 중추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박소연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일을 다 알아야 되고 다 할 줄 알아야 되는데요. 그렇다고 또 모든 일을 그냥 알고만 있으면 안 되고 또 자기 전략, 자기 분야에서는 또 전문가적으로 많이 알아야 되는 부분이 또 있습니다. 조금 쉽게 패션 회사를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네. 패션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메이커 회사와 유통을 담당하는 회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먼저 메이커 회사 같은 경우에는 기획 MD가 있는데요. 자체 상품에 대한 OEM 생산 업체를 발굴하고 생산, 공급, 진열까지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요. 네. 유통회사 같은 경우에는 PB, 그리고 유통업체 브랜드가 따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PB 상품에 대한 생산, 공급, 진열까지 전반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회사의 공통적으로 바잉 MD라고 있는데요. 라이센스 브랜드를 소싱을 하고 팔릴 수 있는 NB, 즉 제조업체를 발굴하는 일을 이렇게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많은 일들, 많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MD가 모두 다 몽땅 다의 약자가 아닐 정도로 많은 일들을 수행을 하는데,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어려운 또 많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부지런한 시장 조사가 첫 번째입니다. 부지런한 시장 조사. 네, 그래서 패션 MD라고 하면은 뭐 남성복도 여성복도 이거 굉장히 많은데요. 네. 저는 다 좋아합니다가 나오는 게 아니고 그 분야 안에서도 저는 남성복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하면서 오타쿠적인 그런 성향이 필요합니다. 그냥 미쳐 있어야 돼요, 한마디로. 예, 예. 그래서 그런 성향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 너를 사랑하는 시간에서 하지원 씨가 그 참 일하는 업무를 잘 보여주고 있는데 참 네. 거기서 엑셀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엑셀을 보면서 외출이 이렇게 안 나와? 이게 뭐가 문제야? 이렇게 또 따져보는 장면도 있고요. 디자이너가 이런 슈즈를 아름답게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이거 정말 좋다고 다 얘기하면 디자인 너무 좋아요 했는데 하지원 씨는 이거는 자재가 이거는 솔직히 문제가 있다. 네, 우리가 네. 뭐 돈이 많은 거냐. 이걸 어떻게 디자인 다 하냐. 그 우리나라의 20대 여성들이 이렇게 높은 슈즈? 여기가 뉴요커만 있냐. 그러면서 20대들 굉장히 바쁘고 힘들다. 직장인들 대상으로는 그렇게 슈즈를 만들면 안 된다 하면서 이런 현실적인 부분과 객관성을 바라보는 그러한 자질도 보여줄 수가 있는데요. 한마디로 MD는 그런 미쳐 있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객관성을 바라보면서 현실을 그런 타협을 하면서 소비자가 원하는 부분을 자 제품을 니즈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도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네, 남다른 분석력과 동시에 남다른 전문성이 필요로 한 직업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로 MD 일을 하는 우리 재직자들이 어떤 일과를 보내는지 한번 이야기를 통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신입사원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뭐 쉬운 신입사원은 없겠지만 업무가. 네. 모든 신입사원이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네. 그 책임자급에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료들을 만들고 지금 현재 상황, 판매 현황을 이렇게 분석하는 일들의 기본 자료를 만드는 업무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패션 MD 중심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작업 지시서를 작성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필요의 생산력에 따라 가지고 어떤 것들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할 수 있는 작업 지시서를 만드는데요. 우리가 주민번호가 있듯이 품번이라는 것이 각 옷에마다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을 이제 먼저 만들고 그다음에 컬러별, 사이즈별 그 아소트라는 게 있는데 그 물량 단위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결정을 해가지고 우리가 주문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얼마만큼 생산에 따라서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체크하는 부분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계획 대비 생산 진행 현황을 체크를 하는데요. 금년 계획 대비 월별, 복종별, 원단 발주 및 진행 현황을 이렇게 체크한다고 보는데요. 제품 관련 생산의 모든 사항으로 한눈에 모든 것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요.
상당히 조금 복잡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하는 부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시즌별 판매 리뷰를 분석을 하는데요. 앞 두 가지 단계가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한 이야기라면 세 번째는 다음 사업 계획서를 준비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즌별, 복종별, 월별 물량 구성 계획 자료로 전년 입고 대비 판매에 대한 실적을 분석하고 보고를 하는 작업을 합니다. 네 번째는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되는데요. 시장 조사. 시장 조사. 예, 우리가 제품을 판매하는 것들이 얼마나 잘 팔리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경쟁사 상대 업체는 어떤 상황이 있는지를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뭐 우리들 제가 가끔씩 보다 보면은 백화점이나 이런 동대문 상가에서 카메라로 이렇게 찍으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런 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네, 경쟁사들을 보고 요즘에는 이렇게 주머니에 넣으시더라고요. 네, 그런 것. 발로 뛰는 시장 조사 능력까지 네, 막내가 해야죠. 갖추고 있어야 되는군요. 네. 참 신입 MD들이 해야 될 일이 많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그렇다면 그 윗선의 이제 책임자들은 또 어떤 일들을 하게 됐는지 우리 박수현 대표님이 설명해 주실까요? 네, 제가 뭐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쵸. MD는 한 건 아니지만은 정말 같이 하면서 했던 일이기 때문에 그 화장품 BMT만의 상품 MD하고 영업 MD가 있는데 이거를 또 이 부서를 총괄하는 팀장님이 계십니다. 네. 그런데 이 상품 MD가 바라보는 것과 또 영업 MD가 바라보는 게 또 달라요. 그래서 상품 MD는 그 제품에 대한 그런 어떻게 보면 마케팅은 약간 비슷한데요. 제품의 애정도가 깊기 때문에 이 가치가 오랫동안 가길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영업 MD는 현장에서 판매를 하면서 1+1 할 때도 있고 아니면은 야 후려쳐 가격 내려 하면서 이거 잘 나가야 돼 어쩔 수 없어 하면서 그 상황에 맞게 또 이제 그 전략을 바꾸길 원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제품마다 다 그럴 수는 없으니까 그 윗선에서는 이런 제품은 그래도 영업 MD에 맡겨서 그렇게 하자. 그리고 이런 제품은 그래도 이런 우리 브랜드가 좀 더 강한 부분이 있으니까 상품 MD가 말하는 그런 강점에 있어서 우리는 유지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하는 부분을 좀 핸들링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을 가지면서 하는 역할이 바로 그 윗선입니다. 그리고 뭐 앞으로 이 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는 참 리더가 머리가 아파요. 네. 계속 보면요. 근데 그런 부분을 조절을 하고 하시는 영역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리더의 그런 핵심이 또 이제 중점이 될 수가 있죠. 그렇군요. 네. 자, MD들이 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살펴봤고요. MD 직무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지, 즉 우리 취업 준비생들이 도전을 해도 미래가 밝은 그런 직무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죠. 어떻게 보세요? 네, 당연히 MD는 너무나 다양한 직무이고 그리고 네. 많이 보이는 직무여서 여러분들이 도전하면은 정말 좋은 직무임은 확실한데요. 네. 그냥 MD가 단순히 뭐 학벌 좋고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단은 오타쿠적인 부분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고 더 나아가서 이 MD 두 가지 영역보다도 더 많아요. 11번가나 이런 쇼핑 온라인 채널에서도 그런 카테고리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상품 직군이요. 네, 리빙, 네. 패션 거기마다 다 MD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고 그 좋아하는 그런 패션이든 리빙이든 그런 부분을 좀 오타쿠적인 부분을 가지면서 어떤 MD로서 내가 성장해 볼까 그런 각오를 한번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잉 MD라고 해서 또 이제 글로벌적인 부분에 있어 나는 좀 뛰어들고 싶다. 우리나라의 그런 그 소비자들의 그런 특성을 파악을 해서 이런 글로벌적인 부분에 뛰어들어서 제품을 우리가 갖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의 그런 내가 담고 있는 기업 안에서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친구들한테는 다잉 MD 정말 좋은 직무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정주원 컨설턴트는 또 MD의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네, 뭐 패션 기업이나 백화점, 홈쇼핑, 뭐 소셜 커머스 이런 유통 채널에서 주로 MD가 활동을 지금 현재는 하고 있는데요. 네. 뭐 서점, 코스메틱, 가전, 가구, 뭐 식품 리테일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뭐 제품 상품과 관련된 다양해서. 모든 부분에서 다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갈수록 MD 필요성은 증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망을 정말 밝다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우리는 소비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어떠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소비하냐 그리고 조금 더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소비 시대에 살고 있는데 소비 욕구가 있는 이상은 MD의 미래 전망은 계속 밝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앞으로도 꾸준히 성장할 수 있는 직업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두 분이. 자, 그렇다면 우리 또 취업을 희망하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팁을 전해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두 분이 한 가지씩의 꿀팁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자, MD를 하기 위해선 어떤 자질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고 설명 듣겠습니다. MD를 하기 위해서 네모가 필요하다. 박소윤 대표님. 네, 분석력과 트렌드 리딩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분석력과 트렌드 리딩. 앞서서 이제 잠깐 이야기가 나오긴 했지만 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될까요? 두 가지 능력이.
분석력은 일단은 그 트렌드를 분석하는 능력도 있지만요. 그 MD는 이 제품에 대해서 일단은 원가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생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우리가 출시하는 데까지 모든 총괄을 하면서 제대로 제품이 수익을 낼 수 있도록 총괄하는 이런 분석력 능력이 가장 중요해서 숫자적인 분석력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네. 근데 이거보다도 더 또 필요한 게 요즘에 갭이라는 브랜드 혹시 많이 왕년에 네. 좀 잘 나갔던 브랜드인데. 네, 갭. 우리 예전에는 정말 갭 하면은 예. 정말 많이 입고 다녔었잖아요. GAP. 예, 예. 대문자로. 네. 네, 맞아요. 그거 입으면 진짜 갑이었어요, 네. 갑. 그런데 그 갑이 요즘에 보이시나요? 예. 안 보이죠? 요즘에는 많이 못 봤어요. 네, 보기 힘들죠. 예. 그 이유가 스파 브랜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또 트렌드가 바뀌었죠. 그렇죠. 그래서 갭이 요즘에 굉장히 매출 하락이 되면서 솔직히 말하면 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네. 스파 브랜드가 나타난 점도 있지만요. 갭이 좀 잘못한 부분이 그 급속히 빠르게 변화하는 부분을 빨리 그걸 체감을 해서 움직여야 되는데 예전처럼 그냥 베이직한 부분에 있어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금 요즘에 그런 소비자들 찾는 거 나는 이게 좋아하는 부분이 특성이 강한데 그런 부분을 니즈를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패턴을 읽고 빠르게 이제 움직일 수 있는 패스트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이런 베이직만 이제 강구하다 보니까 점점 좀 하락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MD는 즉 이런 패스트적인 부분, 트렌드를 읽는 것이 아니라 리딩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충분히 가져야 된다는 점도 말씀드리고 싶네요. 좋습니다. 어떤 네. 트렌드를 여러분께 쉽게 이해해드리기 위해서 이제 특정 상호들을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해해 주세요. 특별한 감정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정주현 컨설턴트가 뽑은 꿀팁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MD를 하기 위해서 네모가 필요하다. 뭐죠? 간단하게 엑셀입니다. 엑셀. 네. 예. 잠깐 또 설명이 나오긴 했는데 구체적으로 이 엑셀 능력이 왜 필요한지 네.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저는 얼마 전에 갭 사입었습니다. 네, 예. 네. MD에게 필요한 자질과 능력이 아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획력, 분석력, 그다음에 계산력, 커뮤니케이션 이런 것들 이야기 많이 하시는데요. 이런 것들을 저는 전부 데이터 분석에서 이렇게 데이터 관리에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MD는 상품을 잘 소싱할 줄도 알아야 되지만 분석하고 정리하는 것이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가격이 얼마인지 그리고 이것을 얼마에 팔고 그리고 얼마의 이윤을 이렇게 남길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정확하게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요. 네. 주변에 MD 친구들한테 이렇게 물어보면요. 내가 신입사원이라면 어떤 것을 갖춰야 되냐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브이룩업과 피벗 테이블은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브이룩업이라고 하면은 엑셀 인사에서 상당히 많이 쓰는 건데 기존 데이터에서 새로운 것들을 이렇게 추출하는 건데요. 이거는 무조건 할 줄 알아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엑셀을 통해서 데이터를 충분히 관리하시고 분석하신 것들이 나중에 정보를 선별하고 자신의 관점에서 재창조해낼 수 있는 그 큐레이션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본, 바로 엑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엑셀로 정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두 분의 꿀팁을 정리해 보자면은 분석력과 트렌드 리딩 능력 그리고 또 엑셀 능력이 필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취업 준비생들이 이런 역량들을 토대로 이런 역량들을 바탕으로 구체적으로 이제 어떤 준비를 해 나가야 될까요? 어떻게 준비하는 게 좋다고 보시는지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꿀팁을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죠. 네, 그 꿀팁을 준비를 하시는데 제가 또 예시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쇼핑몰 검색을 해서 이제 구입을 많이 하시잖아요, 상품을요. 그렇죠. GS 샵에 이제 들어가서 마이크를 검색을 했어요. 마이크. 네, 그럼 마이크가 엄청나게 쭉 나오겠죠. 그렇죠. 뭐 최저가부터 시작해서 네, 거기서 예. 딱 보면은 말씀하셨듯이 최저가를 먼저 보시죠. 그 가격 맞죠. 저렴한 그쵸. 거. 예. 그런데 그거 말고도 좀 특별한 게 뭐가 있을까 고민을 합니다, MD는. 사람들은 이제 가격 그런 거 보는데 이 마이크 많은 것 중에서 어떤 걸 선택하는 게 사람들의 호감을 이끌 수 있을까? 그 고민을 그쵸. 하는데요. 이 MD가 했던 부분이 실제로 있었던 부분인데 마이크의 그 선 있죠? 그런 부분은 칼라를 넣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미지상에서 노출되는 부분이 확실히 두각이 된 거예요. MD는 이제 그런 좀 역할을 해야 되는 부분도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이게 분주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부지런함이 굉장히 필요해요. 찾아보고 온라인도 다 이제 뎁스 계속 들어가면서 파보고 또 돌아다녀 보면서 또 부지런하게 시장 조사도 해보고 이런 능력은 단순하게 아이디어가 팍 떠오르는 게 아니고 이런 능력들은 그런 움직임 속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장과 그런 온라인 채널에 있어서의 그 소비자 패턴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준비 과정이 제일 첫 번째라고 봅니다.
좋습니다. 어떤 단순히 가격 이상의 이제 소비자로 하여금 구매 욕구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만한 어떤 차별화된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또 MD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정주영 컨설턴트는 또 MD가 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고 보세요? 뭐 생산 쪽을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뭐 제품이 출시되기 전까지 운송 관리, 품질 관리, 원가 관리, 그다음에 뭐 바잉은 뭐 국내외 해외 업체를 개발하고 예산 및 수량을 맞게 주문하는 업무를 이렇게 담당하고 있는데요. 네. 보시게 되면 전체 프로세스를 좀 관리할 줄 아는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프로세스를 알고 또 그 계획에 맞게 각 요소들을 움직이면서 변수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데요. 자기 관심 분야를 먼저 가지시고요. 그 관심 분야에 대해서 좀 연구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연구를 하시면서 우리가 좀 상상으로 이렇게 훈련한다고 하잖아요. 상상으로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시면서 이런 상황에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겠다 이런 것들을 조금 많이 연습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직무직이 백전백승을 통해서 MD가 무슨 일을 하는지 그리고 또 MD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며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까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MD를 꿈꾸고 계시다면 이 방송 다시 보기를 통해서라도 꼭 놓치지 말아야 할 정보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